지성과 화합의 스타 릴레이 제11회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한양대와 중앙대의 16강전 제2국을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김영상 부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와 중앙대의 경기 역시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1국에서는 중앙대가 승리를 거두었죠. 네, 중앙대학교 초반에 잠시 위기가 있었는데 네. 위기를 바로 극복을 했고요. 네. 네, 중반, 종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세 명의 선수들이 환상적인 호흡으로 네. 완벽하게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2국에서는 한양대가 어떤 방벽을 준비하고 나올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개요와 함께 본선 대진표 살펴보시죠. 네, 대학 동문전 올해로 11번째 대회를 맞이했습니다. 한세실업에서 후원하고 있는 대회고요. 전국 대학교 동문 최소 9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출전합니다. 총 상금 1,500만 원으로 우승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팀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대국 규정인데요. 1국은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지고요. 2국은 바로 대학 동문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대결, 3인 페어 바둑이 펼쳐지죠. 네, 만약에 이제 1국과 2국을 나눠 갖는다면 3국에서는 각 팀에서 3명의 선수가 나와서 개인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대국당 10분 10초 피셔 방식이 적용되겠습니다. 16강 대진표인데요. 먼저 고려대가 충북대를 제압하면서 8강에 진출해서 역시 대학 동문전 최강팀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와 아주대의 대결도 아주 흥미로웠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접전 끝에 건국대가 신승을 했죠. 네. 정말 재밌었었는데요. 네, 아주대 신생팀이었는데 건국대에게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 그리고 부산대와의 대결도 역시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동국대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중앙대와 한양대의 제2국 3인 페어 바둑으로 펼쳐지는데요. 오늘 승부 어떻게 예상되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호흡적인 측면이 중요해 보이는데 네. 중앙대학교 3명의 선수, 한양대학교 3명의 선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호흡이 어느 정도 뒷선수들이 앞에 선수들이 이제 무슨 생각으로 두는지 네. 그거를 잘 따라가는 것이 승부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양대에서 새로운 선수가 등장한다는 소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밀 병기가 또 어떤 실력파일지 궁금한데요. 자, 과연 어느 팀이 더욱 단합된 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1회 한세실업대 릴레이 대학 동문전 중앙대와 한양대의 16강전 제2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6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네, 한양대 하면 이 선수를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황원순 선수인데요. 아마바둑계 대부로 불리는 선수죠. 이제 황스데이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바둑인들이 전부 모여서 같이 이제 모임이 있을 정도로.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중앙대 김성환 선수, 최강 에이스 선수고요. 자, 바로 이 선수, 한양대 반재용 선수가 연고생 출신의 선수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같이 연고생을 했었는데 네. 어린이 바둑도에서 우승도 했고 그랬어요. 네, 새롭게 등장한 만큼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되고요. 정현우 선수가 또 중앙대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에 함께 호흡을 맞추는 정문섭 선수, 또 중앙대 문영출 선수가 팀을 이뤘습니다. 네, 페어 바둑은 혼자 잘 두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명의 선수가 호흡을 잘 맞춰 나가야 하는데요. (3대3) 페어 바둑 각 팀당 35분 타임아웃제로 적용되고요. 페널티도 릴레이 대국과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바둑판이 조금 멀군요. 네, 시작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중앙대학교는 김성환, 정현우, 문영출 항상 조합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이 3인 페어 바둑 전담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승률이 좋아요. 네, 특히 김성환 선수는 이제 어려서부터 바둑을 돕고 네. 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이제 오리온배 대회에서 우승한 기억도 나는데 네.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네. 예전에 이제 바둑 대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를 어린이대. 들자면은 뭐 해태배라든지 뭐 음. 어깨 동무배, 뭐 KBS 바둑 대잔치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 대회가 있었어요. 네. 반재용 선수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아, 어깨동무배에서 우승했던 적이 있고 그렇군요. 김성환 선수도 우승자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서로 좀 잘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 요즘엔 이제 어린이 바둑 대회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맞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해태배. 크라운 해태배에서 네. 어린이 바둑 대회를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아주 너-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공기 좋은 하던데요. 곳에서 네.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와서 이제 바둑 두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켠으로 아주 뿌듯했습니다. 네. 자, 이 포석은 보통은 이제 여기를 미리 하나 걸쳐놓고 받을 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 걸쳐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먼저 굳혔는데 네. 아, 거기를 바로 했어요. 선수 아닌가요? 아, 이거는 근데 백도 바로 받았는데 네. 사실 하나 찔러놓고 손을 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지금 반재웅 선수가 지금 근데 약간 위험한 수예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가 충머리를 백이 먼저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그냥 받았길래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네. 보통은 그래서 이쪽을 이래 날일자로 지키는 수를 먼저 두죠. 음. 그리고 알파고는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지키는 수도 많이 둬요. 아, 그렇게도 지키나요? 제가 그래서 한번 써봤죠, 실전에서. 네. 근데 일리가 있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훨씬 더 중앙에 힘을 실어주는 수이긴 하네요. 전에는 저런 곳에서 빵 따냄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아주 한옛날에는 빵따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저 옛날 사람인가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날일자를 많이 뒀고요. 네. 요즘에 알파고 기보에서는 이제 날일자보다 오히려 한 칸 높게 5선으로 지키는 수도 많이 등장하고 네. 있습니다. 정석도 계속 진화하는군요. 자, 지금 여길 갈라쳤는데요. 네. 지금 백이 최소한 그냥 이 정도만 두더라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네. 충머리를 항상 신경 써야겠군요. 저 원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쪽을 먼저 두질 않고 상변부터 먼저 둔다 그 말씀도 드렸거든요. 네, 네. 최소한 이제 여기 정도는 뒀어야죠, 흙은. 자, 그렇다면 백은 그쪽을 활용해야겠는데요. 일단 한번 참았습니다. 아, 그 네, 자리에 자리는, 흙이 가네요. 네, 빨리 둬야죠. 지금 반재웅 선수가 둔 것 같은데요. 네. 네, 한양대학교 새롭게 등장한 저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저희도 정말 기대됩니다. 반재웅 선수는 또 이창호 구단과 연구생을 함께 했다고 해요. 네, 같이 했었어요, 네. 예전에.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어린이 대회 하면은 가장 기억났던 기사가 김영환 구단이에요. 김영환 구단이 모든 어린이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독차지를 했고요. 그랬습니까? 절대 지존이었군요. 네. 네, 영환도사. 그 외의 기사들이 뭐 예를 들면 유시훈 구단이라든지 네. 그리고 오늘 대국하는 반재용 선수라든지 네. 그리고 김성용 선수? 이창호 구단 그리고 뭐 윤현석 구단 이 정도까지는 이제 음. 우승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군요. 김영상 구단은 어렸을 때 아, 저는 우승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충머리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써간 건가요? 이거는 축기랑 상관없죠. 아, 상관이 예.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조금 멀죠. 한 요만치 정도는 와야 여기까지는 와야 충머리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괜찮은 수법으로 보여요. 경우에 따라서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충머리를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충머리를 의식하지 않고 백이 나왔을 때 흙이 늘어서 싸울 수는 없습니까? 여기요. 네. 늘어서 싸우면 이제 여기 단수가 너무 아프죠.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빵 따내 줄 수 없잖아요. 네. 이거 하면 또 늘어야 되고 네. 계속 늘었다고 가정하면은 이 흙돌 석점이 위험해질 수도 그렇군요. 있거든요. 그래서 충머리가 강력한 것이군요. 네. 그래서 초반에 어지간해서는 흙이 하나 지켜놓고 시작을 하죠. 네.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알파고가 좋아하는. 네. 아, 지금 중앙대학교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룡 날아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단 1국에서는 날았는데 네. 한 2국에서
그래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현재까지는 매우 팽팽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 삭감을 해온 수에 흑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입국자. 조금 건너붙이는 약점이 남는데요. 받는다면 이제 이렇게 받는 경우는 있긴 있거든요. 네. 이제 백도 다음에 아마 여기로 네, 돌이 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두면은 만약에 단수를 치면 원래 이 돌이 이렇게 있을 때는 단수 치고 흑이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요. 이어야 하는데. 예, 그럼 계속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모양은 단수를 쳐서 잡을 수가 있는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런 충머리까지 다 생각하고 뒀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건너붙이질 않고 날짜를 했고요. 충머리를 쓴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다음에 이걸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좀 더 확실하게 두겠다. 충머리 약간 아까운 감은 없나요? 아까워 보여요. 왜냐하면은 아까처럼 됐다고 가정하면은 네.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축으로 한 점을 제압할 수 있는 곳인데 예. 여기 하나 더 가 있으니까 조금 아까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은 되게 최소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호흡이 좀 안 지금은- 맞네요. 예, 지금 한 칸 뛴 수는 이상하죠. 네. 이거는 이제 흑이 화점을 두게 되면은 완벽하게 집을 지켰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됐다면 이제 집도 완벽하게 지켰고 게다가 백돌 석점도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포석이라면 흑이 성공적이죠. 네. 네, 받았고요. 우선은 백도 이쪽을 보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변에 있는 흑돌 두 점을 먼저 압박을 할 것이냐를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압박을 한다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네. 여기를 먼저 누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예 그냥 어깨 짚고 느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자, 그렇지만 또 좌상 쪽의 백돌이 아직 얇기 때문에 실전 심리상 그쪽을 좀 더 보강하고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 돌이 약해 보이니까 네, 지금 만지고 있는 돌이죠. 네, 그 백돌 석점에 대한 보강 아마 둔다면 그래도 막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를 당하게 되면은 이 백돌이 전체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네. 급소네요. 김성환 선수 스타일은 사실 건너붙여서 좀 적극적으로 드는 스타일인데 오늘 유연하게 한 칸을 띄웠어요. 김성환 선수 한 칸 뛴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정현우 선수가 둘 차례인 거죠? 한 칸 뛴 수는 확실히 완착이죠. 아, 그렇습니까? 정현우 선수가 막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문섭 선수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궁금한데요. 저라면은 여기거든요. 네. 급소네요. 그쪽으로 비슷하게 갔어요. 어떤가요? 약간 갸우뚱하게 공격에는 뜻을 둔 수 같긴 한데 다음에 공격 수단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계속 백이 받아주면은 네. 오히려 여기에 계속 돌이 쌓이게 되면 백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좌변이 넓어지는군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쌍립했을 때 과연 좌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공격을 계속 시도를 할 것인지. 네, 부처간 수는 어떻습니까? 부처간 수는 악수라고 봐야죠. 받아줘도 물론 이제 선수는 잡을 수 이 있는데요. 끊는 수를 방어했다는 의미는 있는데 네. 그 소위 말하는 보리 선수라고 봐야죠. 그냥 쌍립을 쳐도 네. 다채로운 뒷맛이 많이 남아 있는데 스스로 없앤 꼴이거든요. 그렇군요. 선수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뒀는데 오히려 흑의 단점을 방비를 해준 이적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현 선수가 돌을 잡은 거죠? 네. 지금 그래도 여기 어디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반대로 두는 것보다는 안형을 만들 때 좀 수월해지니까요. 네, 백의 행마가 이렇게 수월하게 잘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아무래도 얇은 백돌이 있는 만큼 흑이 지금까지는 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밀었는데 이제 흑도 계속 젖히고 또 젖힌다던가 해서 백을 계속 몰아칠 아.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압박하는군요. 지금은 공격을 하면서 중앙이 아주 두터워지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백이 먼저 뛰어나가게 된다면 흑도 뭐 그렇게 위력적인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당연히 이쪽으로 돌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젖히거나 늘거나 해서요. 네, 그 젖혀왔습니다. 자리죠. 정문섭 선수가 힘차게 두 점머리를 두들기면서 젖혀갔고요. 백도 젖히고 나와야겠죠? 일반적으로는 젖혀야죠. 네. 네, 기세 좋게 2단 젖혀가고 있는 황원순 선수입니다. 네, 호흡이 척척 맞네요. 네. 와, 그거는 호구 치게 되면은 제가 물론 이제 삶을 도모할 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앙 쪽으로는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네. 그리고 이쪽을 단수를 한 대 맞으면은 백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그쪽을 계속 젖혀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흑도 이렇게 하나 단수 쳐놓고 늘게 되면은 백도 축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좀 운신하기가 좀 거북하긴 합니다. 그쪽을요? 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저 아프죠, 단수 여기 한 한방 방이. 너무 아픈데요. 여기는 당연히 늘어야 이쪽에 중앙을 계속 펼칠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맞은 것 자체로 중앙이 오히려 백이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상병 같은 경우는 백이 언제든지 날일자를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예, 다시 흐름이 역전이 됐어요. 그쪽은 굳이 안 지켜도 백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곳이었는데요.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둬야 되는 네. 곳이고요. 여기는 어차피 백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도 없는 네, 곳이거든요. 몇 발짝 못 나오는데. 아, 단수 한 방 너무 아팠네요. 예, 원래 중앙이 흑이 주도권이 엄청난 곳이었는데 이거 한 방으로 지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네. 백이 좀 풀렸어요. 풀린 정도가 아니고 네.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렇습니까? 이곳을 맞으니까 지금 둘 데가 없어졌거든요. 아,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한껏 다가서거나 했을 때 여기 모양을 크게 펼치면서 집도 크게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즐거운 일이 네. 너무 많았는데요. 자, 하지만 또 지나간 실수는 있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쪽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쪽은 이걸 끌고 나오겠다는 뜻인데요. 아, 무리 아닙니까? 나오네요. 예.
일단은 백은 또 일단 머리를 내밀어야죠. 네. 이렇게 내밀고 또 민다던가 할까요? 이쪽 하나 지켜도 될 것 같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흑이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날일자도 언제든지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예 일로 늘었어요. 이것도 방법입니다. 막으면 끊겠다. 그쪽은 선수인가요? 그래도 받는 게 한 수의 값어치는 있어 보이는 게 네. 끊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얇아지니까요. 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막아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막고 여기를 두면 단수 치고 있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러면 갇힌 게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네요. 일리가 있네요, 이 작전은요. 네. 그러면 역시 백도 여긴 하나 머리를 내밀었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지키거나 해도 되거든요. 이 모양도 백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는수로요. 이거는 예리했네요. 백도 버텨야 되나요? 근데 이게 끊기고 살 때 또 나오니까요. 그때 속도를 잡는 방법이 없다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꽉 있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근데 막히면 우선 이런 거는 이제 안에서 두 집 내고 살아야 되니까 네, 황원수 선수가 막아갔고요. 지금 수순 착오가 있었나요? 네, 순번을 어긴 것 같아요. 네, 저도 정확하게 못 봤는데 제가 두는 거에 되는 거죠. 네, 순번에 착오가 있었던 듯합니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순번을 어겨서 흑이 새집 공제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깨를 짚어갔네요. 그 어깨는 너무 해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깨의 다음 수는 늘거나 뛰거나인데 네, 늘었다고 하더라도 백이 날일자하게 되면은 지금 세력을 펼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었다고 치고요. 이런 식으로 집을 차지하게 되면 굳이 어깨 짚을 이유는 없거든요. 네. 차라리 그냥 다가서서 여기 집을 만드는 게 낫죠. 자, 지금은 상변의 백대마를 추궁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백이 여기서 쉽게 안정만 한다면은 그래도 백이 재밌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변 백돌은 잡힐 돌은 아닌 거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젖혀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수니까요. 궁도가 워낙 넓네요.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최소한 요만큼만 더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안전하네요.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뭐 날일자 교환은 집으로도 활용이니까요. 네. 자, 문제는 이제 하변 쪽, 중앙 쪽인데요. 지금 어깨에 짚어온 돌. 뭔가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일단 공격을 했네요. 이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흐름이 백 쪽으로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네.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반재훈 선수 아주 멋진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석직공제는 좀 큰데요. 지금 덤이 9집 반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반면 10집 앞서 있으면 이제 저희들끼리 해설할 때는 이제 거의 뭐 역전은 없음인데 지금은 반면 10집 앞서 있어도 반집 승부거든요. 네. 여기까지 찔렀어요. 대마불사다 그런 뜻인데요. 중앙은 공격당할 말이 아니다. 여기는 그래도 하나 띄워놔야겠네요. 또. 네. 네, 정민섭 선수가 뛰어봤습니다. 이제는 백도
좀 타개를 해야겠죠? 사실 뭐 워낙 탈출구가 많기 때문에 네. 손 빼는 것도 가능해 보이긴 아, 해요.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예. 계속 득을 보고 있어요. 챙길 건 다 챙겨두고 수습하겠다. 그래도 괜찮은 게 네. 이쪽 탈출구도 있고 이쪽 탈출구도 있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 단수 한 방이 있으니까 백이 탄력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올인 작전이에요, 이제. 마치 거길 두고 잡았다고 선언하는 것 같은. 자, 하지만 포위망이 좀 얇아 보여요. 잡히거나 하는 활돌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흑도 공격을 통해서 많은 득을 본다면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집으로는 그래도 백이 조금 앞서 있을 텐데 네. 흑은 이제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얻어내야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는 가운데 흑이 중앙도를 공격해가면서 과연 이곳에서 어떤 득을 볼지 궁금한 장면인데요. 네, 중앙대와 한양대의 16강전 제2국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